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정의 훈쌤입니다. 자, 우리가 벌써 이차함수 세 번째 시간이네요. 자,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은 이차함수에 대한 개념 위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개념들을 조금 더 튼튼히 하기 위해서 문제들을 좀 풀어보면서 다양한 개념을 적용하고 연결시켜 볼 건데요.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부교재를 좀 풀어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 풀이를 해줄 건데, 만약에 선생님이 진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미리 풀어보지 않은 학생이 있다면 꼭 수업을 잠깐 멈추시고 풀어본 다음에 수업을 듣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 모두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60조 21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문제를 같이 읽어보면 이차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그래프의 꼭지점을 필요했다. 그리고 직선 y는 n과 만난 두 점을 각각 QR이라 했을 때 삼각형 PQR의 넓이를 64로 주어졌습니다. 그때 n을 구하시오 라는 얘기네요. 그림을 보면서 좀 탐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차함수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은 뭐냐면 축을 먼저 표현해 보는 겁니다. 축을 구할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데 P가 꼭지점이기 때문에 축을 그림상에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축의 방정식도 바로 구할 수 있는데 공식을 이용해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x는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1이 되겠죠.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도 구할 수 있는데요. 이 1을 대입한 값인 1을 대입하면 얼마예요?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삼각형 PQR의 넓이니까 이 삼각형을 구하기 위한 조건은 일단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밑변과 높이를 구해보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삼각형의 특징부터 한번 보면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인 걸로 보여요? 보기에 이등변 삼각형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차함수의 대칭성에 의해서 이 축은 이 QR을 이등분하죠. 그리고 이 축은 직선 QR, Y는 N의 수직인 관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라는 것도 바로 알 수 있겠죠. 이건 뭐 여담처럼 해본 건데 중요한 거는 이 밑변이 이등분된다. 자, 그러면 일단 밑변과 높이를 좀 표현해 보는 게 중요한데 이등분된 이 밑변의 작은 단위를 K로 하겠습니다. 그럼 밑변은 2K가 되는 거죠. 높이를 한번 표현해 보고 싶은데 일단 높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y는 n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 꼭지점에서 y는 n까지 거리는 꼭지점의 y좌표가 2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n-2가 되겠죠. 그럼 높이는 n-2겠구나. 그렇다면 일단 첫 번째 조건을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은 이 넓이 64가 2분의 1 곱하기 2k 곱하기 n-2가 되겠다. 다시 조금 정리하면 64는 k의 n-2가 되겠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 조건이 미지수가 또 k가 생겨버렸잖아요. 그렇다면 식을 하나 더 유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식을 어디서 뽑아낼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점의 좌표를 하나 넣는 게 굉장히 쓸모가 많아요. 조건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그래서 봤을 때 좀 좋은 조건이 우리가 일단 꼭지점의 좌표를 알고 있고 그럼 축의 방정식도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해보자 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 R이나 또는 Q의 좌표를 좀 써먹을 수 있겠는데요. 뭘 쓰든 상관없는데 R의 좌표는 X 좌표가 어떻게 되겠어요? 축에서 K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1 플러스 K가 되겠죠. 그리고 Y 좌표는 N이 된다는 거예요. Q의 좌표도 1에서 K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1 마이너스 K, N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x좌표 y좌표를 대입하기 위해서 이 참수식을 조금 변형하고 싶은데 어떻게 변형하고 싶냐면 x-1의 제곱 플러스 2로 바꿔보면 대입에 좀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을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없는데 우리는 1 플러스 k, n을 이 y는 x-1의 제곱 플러스 2에 대입하죠. 그랬을 때 n은 1 플러스 k 대입합니다. k의 제곱 플러스 2가 되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n과 k에 대한 식이 두 개가 생겼고, 그렇다면 이거 두 개를 연립한다면 n과 k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여러분이 이게 보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식에서 n-2가 k 제곱이 된다는 사실이 보이죠. 그리고 여기에 또 n-2가 위의 식에도 들어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입법을 이용해서 정리하겠습니다. 64는 k 곱하기 n-2 자리에 k 제곱을 넣어주면 결국 k 세제곱이 64다. 그래서 k는 4다라는 식이 나오게 되네요. 그럼 k가 구해졌다면 역시 n도 구할 수 있죠. n은 k제곱 플러스 2였으니까 4를 대입해주면 18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n이 18이다. 이게 답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60쪽에 22번입니다. 이 참수 y는 fx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일단 이 참수 그래프가 나와 있고 그 경우에는 선생님 뭐부터 하라 했어요? 축부터 구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축을 보니까 이거 보이나요? 왜 마이너스 1, 여기에 3이니까 축은 이 이참수를 정확히 이등분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 축의 좌표를 알 수 있는데요. 이 점이 뭐겠어요? 거리가 같아야 되고 이 길이가 얼마요? 4니까 여기서 이만큼 떨어진 지점인 x는 1이 이제 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한번 보니까 f1의 값을 확인하라고 해놨죠. 여기가 1,f1입니다. 자, 다음에 f2분의 1의 값을 확인해봐라 라고 했는데 자, 0이 여기고 1이 여기니까 2분의 1은 중앙 지점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함수값을 생각하면 이 지점이 2분의 1, f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f 4분의 1을 봐라고 했는데 f 4분의 1은 또 어디 있어요? f 4분의 1은 이 2분의 1과 0의 중간 지점이니까 여기가 4분의 1이라고 하면 이 점이 4분의 1, f 4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크기 순위 f 4분의 1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f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f1이 가장 작은 최소값이 된다는 거. 그걸 확인해보면 기억은 어때요? 기억은 참이 되겠다. 자, 이제 니은을 한번 보는데 니은은 이차함수의 대칭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차함수의 대칭성에 대한 얘기는 잠깐 한 점 있는데요. 자, 일단 x는 1이 축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차함수 y는 fx는 다음 같은 식이 모두 항상 만족하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 자, f1-x 값이나 f1 플러스 x 값이나 같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본다면 이차함수식이 이렇게 있죠. x는 1이 축입니다. 그런데 적당히 값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뭐 예를 들어서 t라고 하죠. 그러면 이 t만큼 또 똑같이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이 y 값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생각해 본다면 t만큼 떨어져 있는 곳의 y 값은 이 y 값과 이 y 값이 같을 수밖에 없죠. 여기는 t가 여기는 x가 이제 1-t인 지점이고 여기는 x가 1 플러스 t인 지점이죠. 그럼 여기에 함수값은 1-t, f 1-t가 되겠죠. 여기 함수값은 1 플러스 t, f 1 플러스 t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떨어진 거리가 여기서 동등하기 때문에 이 함수값 y값도 같을 수밖에 없다. 왜냐? 이 참수의 대칭성에 의해서. 이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f1-t와 f1 플러스 t가 같구나. 근데 여기서 우리가 t가 0보다 크다고 이제 한정을 했잖아요. 맨 t가 거리니까. 그렇지만 굳이 t가 0보다 크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거리를 만약에 음수인을 잡고 싶으면 s라는 애를 이제 음수로 잡죠. 그리고 이 거리를 이제 마이너스 s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x는 1 더하기 마이너스 s 값이니까 1 마이너스 s. 여기는 x는 1인 지점에서 s 빼는 거니까 x는 1 플러스 s로 볼 수 있겠고, 뭐 굳이 따지면 1 플러스 s, f 1 플러스 s. 여기는 1 플러스 1 마이너스 s, f 1 마이너스 s 이렇게 잡을 수 있으니까 결국 s가 0보다 작더라도 f 1 플러스 s와 f 1 마이너스 s는 같다. s가 0보다 작을 때. 굳이 이렇게 이제 나눠 봤는데요. 결국 이 임의의 값이 양수든 음수든 별로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x가 예를 들어서 s가 만약에 0이라면 별로 필요 없는 값입니다. f1이 되니까. 그래서 모든 실수 x가 0보다 크든 작든 0이든 별로 상관없이 이 식은 항상 성립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거는 조금 파고들어서 조금 복잡하게 한번 얘기해 본 겁니다. 이 내용 이제 한번 잘 몰랐던 친구들은 꼭 정리해 두십시오. 그래서 니은은 일단 참이 되겠죠. 좋습니다. 이제 디귿 볼게요. 자, fx 플러스 2는 0의 모든 실근의 합은 마이너스 2다 라고 했는데 fx 플러스 2는 0은 2차 방정식이죠. 우리가 2차 방정식 할 때 이런 것에 대한 얘기는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식에서 뭘 알고 있냐면 f의 마이너스 1 그리고 f의 3은 0이 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x 플러스 2에 해당하는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거나 3이 되면 이 값을 0으로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만드는 x값은 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 또는 3이 돼야 되고 x값은 마이너스 3 또는 1이 되겠죠. 그러면 이 두 개의 x값은 합이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그러면 디귿도 참이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참일 문제가 되겠죠. 자, 좋습니다. 이 참수의 성질이 다양하게 녹아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잘 정리해 두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자, 23번 한번 볼게요.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은 두근을 알파 베타라 했다. 포물선 x제곱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알파, 베타 그리고 베타, 알파를 지난다고 한다. a, b의 합 a 더하기 b를 구하시오. 자, 일단 두 점을 지난다는 얘기를 해놨죠.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대입을 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베타는 알파제곱 플러스 a알파 플러스 b가 되겠고요. 자, 알파는 베타제곱 플러스 a베타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을 보고 결국 a 더하기 b를 구해야 되는데 일단 알파, 베타에 대한 값은 2차 방정식에서 좀 유도해낼 수 있는데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3, 알파, 베타는 1인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A, B만 좀 남기기 위한 방안을 한번 생각해보면 자, 이 식을 니은이라 했을 때 기억 더하기 니은을 해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나오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도 나오죠.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 게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로 계산해서 7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기억 더하기 니은을 해서 계산을 하자.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에 a로 묶어내고 알파 더하기 베타에 더하기 2b가 된다는 사실. 그러면은 이제 ab에 대한 식을 하나 유도해낼 수 있겠다. 자, 이 값들을 넣어주겠습니다. 얘가 3, 얘가 7이죠. 자, 그러면 요도 3 넣어주면 계산을 해주면 3a 더하기 2b는 7이 넘어가주면 마이너스 4다. 그래서 다음 식 하나 유도해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AB를 구하기 위해서는 AB에 대한 식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음, 이 알파 베타에 대한 식을 알고 있고, 이 A, B 두 개를 모른다는 게 문제가 되니까, 기억 빼기 니를 한다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 B가 날아간다는 이점이 있죠. 그러면 기억 빼기 니를 했을 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에 A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된다. 어? 이게 굉장히 좋은 게, 보이나요? 이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죠. 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죠. 자,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공통으로 인수로 가지고 있고, 자, 알파 베타가 이제 서로 다른 것이라는 전제가 뭐 미묘하게 깔려 있습니다. 왜냐면 알파 콤마 베타, 베타 콤마 알파를 지나니까 이게 두 개 같은 거라면 이 두 개 같은 점이 돼버리잖아요. 두 점이라는 얘기는 알파 베타가 다르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똑같이 나눠줄 수 있겠네요. 자, 나눠준다면 이제 마이너스 1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플러스 a가 되겠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인 걸 알고 있었으니까 3 더하기 a가 되겠고, a는 매우 좋죠. 마이너스 4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대입을 해준다면 네,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12 플러스 2b가 되겠고요. 2b는 12 넘겨주면 얼마입니까? 네, 8이죠. 네, 그럼 b는 4인 것도 알 수 있겠다. a 더하기 b의 값은 0이 되겠네요.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쉽죠? 네,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65쪽에 20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주로 다뤄볼 건데,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할 유형이라던가, 아니면 저번 시간에 다뤄보지 못한 유형 위주로 이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면, y는 x-k와 이차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그 두 점 사이 거리가 5루트일 때 실수 k 값을 구하라. 먼저 여러분이 이런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는 게 좋습니다. 네, 이차함수 그래프가 확실히 밝혀져 있죠. 그래프를 그릴 때는 항상 확실히 밝혀진 그래프부터 그리자. 자,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죠.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해보라 했어요? 축을 구할 수 있는가 살펴보라 했는데 축을 구할 수 있죠. 뭘 통해서? 공식을 통해서. 자, 축은 x는 3이 되겠죠. 꼭지점도 구할 수 있는가? 꼭지점은 3, 3 대입해주면 9-18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8인가요? 네. 이용 안 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적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선 y는 x-k를 한번 그려보는데 여러분이 일단 두 점에서 만난다 했으니까 두 점에서 만나게 그냥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자, 얘를 뭐 y는 x-k를 하죠. 너무 꼭지점과 가까우니까 좀 약간 떨어뜨려 볼까요? 뭐, 이 정도 y는 x-k입니다. 그리고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5루트이다. 자, 이런 얘기를 해놨다. 그때 실수 k의 값을 구하라. 여러분이 이런 형태, 그러니까 직선과 이 참수가 만나는 경우를 많이 다뤄볼 거고, 특히 뭐 직선의 기울기가 1인 경우도 좀 자주 접하게 될 겁니다. 그때 이제 알아두면 좋은 게, 이 점을 이제 알파 콤마, 알파 마이너스 k를 하죠. 이 점을 이제 베타 콤마, 대입을 한 거예요. 이 1차 함수에. 베타 마이너스 k를 하자. 이렇게 잡는다면 있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루트 2가 됩니다. 왜 그럴까? 자, 이 상을 한번 잘 살펴보면 우리가 항상 기울기가 1인 직선은 다루기가 좋습니다. 자, y는 x-k라는 기울기 1인 직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직선은 어떤 이점이 있냐면 위에 임의의 점에서 x축에 수선을 한번 내려보면 이 두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뭔지 몰라. 뭔지 몰라. 이 값이 뭐 t라고 합시다. 그러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생각했을 때 1이 돼야 되니까
이 값을 뭐 세모라고 하면 t분의 세모는 1이 돼야 되니까 세모는 t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길이가 같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이 길이는 얼마일까? 알다시피 이 삼각형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러면 1대 1대 루트 2의 b가 만족합니다. 그래서 t 루트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삼각형이 꼭 x축에 수선을 내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단 x축의 평행, 일단 y축의 평행하는 이런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보면 이 삼각형 역시 1대 1대 루트 2의 b를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b의 관계를 잘 이용하면 자, 여기로 다시 두면요. 방금 했던 거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자, x축, y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보면 자, 이 길이를 한번 재보면요. 윗변의 길이는 네, 일단 이 직선의 기울기가 1인 것도 파악이 되죠. 그리고 이 길이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 자, 이 높이도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 파악이 됩니까? 네, 이 두 점 사이의 관계를 잘 생각하면 되겠죠. 아, 그렇다면 이 루트 5루트 2에 해당하는 값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루트 2에 해당하는 값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1대 1대 루트 2b. 자, 이제 우리가 결국에 뭘 구하는 거냐면 k를 구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적용할 수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알파 베타는 직선과 함수가 만나는 점이죠. 점의 x좌표죠. 그럼 우리가 배웠던 거 x-k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을 생각했을 때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가 된다. 실근이 되겠죠. 자, 정리를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 플러스 k는 0의 근이 알파 베타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뭘 알았냐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루트 2가 5 루트 2다.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5인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럼 이 사실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근과 계수와 관계를 적용하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7이고 알파 베타는 1 플러스 k다. 그런데 결국 k를 구하는 건데 뭐 두 개를 연립하면 알파 베타를 구할 수 있어요? 네, 기억. 니은을 이용하면 알파 베타를 구할 수 있다. 그럼 기억 더하기 니은을 한번 해보면 2베타가 나오죠? 12다. 베타는 6이다. 그러면 베타를 니은식에 대입해보면 알파는 1인 것도 쉽게 알 수 있겠죠. 아, 그러면 알파 베타는 6이니까 k가 5인 것도 알 수 있겠더라. 그래서 답은 k가 5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형태의 이미지를 잘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냐면 이 2차 함수와 직선이 만날 때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직선의 그래프를 잘 생각했을 때 얘가 기울기가 굳이 1일 필요까지는 없어요. 아무렇게 놔도 상관없어. y는 뭐 예를 들어서 얘가 2분의 1x 플러스 k라고 했다고 쳐보죠. 자, 그러면 이 점을 뭐 알파 콤마 2분의 1 알파 플러스 k 이 점을 베타 콤마 2분의 1 베타 플러스 k니까 우리가 했던 작업을 그대로 생각하면 돼요. 뭐 이제 x축과 y축에 평행하게끔 삼각형을 그려보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생각했을 때 여기가 이제 베타 마이너스 알파 여기가 2분의 1 베타 마이너스 알파네. 아, 그러면 봤을 때 삼각형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1대 2분의 1 대 여기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뭐 루트 2분의 3인가요? 아, 그러면 루트 2분의 3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해당하는구나. 이런 B의 관계, 삼각 B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다. 라는 사실도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자, 26번 보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2에서 3까지 범위입니다. 이 참수가 조금 특이하게 생겼네요. y는 x제곱 더하기 4 절대값 x 마이너스 1에
최대값을 large m, 최소값을 small m이라 할 때 최대값, 최소값의 곱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 참수가 좀 어색한 친구도 있을 텐데 절대값 x가 들어갔잖아요. 네, 이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x는 그냥 x였고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였죠. 그럼 이거를 한 번만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x제곱의 4절대값 x가 그냥 x가 돼서 나오려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구나. 근데 애초에 범위 자체는 3보다 작거나 같았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x제곱 더하기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가 돼서 나오면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x가 0보다 작을 때였다. 근데 애초에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았다. 그러면 이 범위에서는 이 참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이 함수 전체는 이참수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고 부분이 이참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함수가 달라지냐면 x는 0인 지점, 즉 y축을 기준으로 함수가 달라지더라. 그래서 y축의 오른쪽에는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그래프는 축이 마이너스 2죠? 네, 축부터 먼저 좀 잡아볼까요? 축이 마이너스 2고 그리고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니까 뭐 마이너스 2, 뭐 어디 지나나요? 마이너스 2, 원래라면 마이너스 2, 4 빼기 8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5를 지나는 그런 그래프였는데 일단 0보다 클 때만 적용하면 되니까 살아남는 부분은 0보다 클 때 이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네, y는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 x가 0보다 작을 때가 그렇다. 그러면 축은 x가 1일 때죠. x가 1일 때고 2, 어디를 지나요? 2, 이것도 2, 마이너스 5를 지났었네요. 그런데 역시 이 부분은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이 아니고 0보다 작을 때는 이차함수 그래프의 모양,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의 모양이더라. 그리고 좀 범위를 좀 생각해 보면 0보다 큰데 제한은 있어요. 3보다 작거나 같은 데까지. 그러면 끝나는 데가 3, 어디를 지나겠어요? 넣어주면 9 더하기 12 마이너스 1이니까 3, 20을 지나네. 마찬가지로 x가 0보다 작은 지점에서 끝나는 지점은 마이너스니까 여기 이제 넣어줘야겠죠. 마이너스 2 넣어주면 4 플러스 8 마이너스 1이니까 11이구나.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 11을 지나는구나. 이런 것까지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함수 자체는 어떤 모양이냐면 이 마이너스 2x 값을 시작해서 3까지 이런 형태의 모양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차함수 y는 x제곱 더하기 4절대값 x의 마이너스 1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최소값은 어디서 지나나요? 이제 바로 판단이 가능하죠. 여기가 이제 최소가 되겠죠. y 값은 그러면 x가 0일 때니까 0, 마이너스 최소값 마이너스 1 최대값은 20이 되겠죠. 그래서 곱해주면 마이너스 20이 답이 되겠습니다. 요 정도 절대값 하나 정도는 간단하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치환을 이용한 최대 최소 유형입니다. 자, 문제를 같이 읽어보면 마이너스 2에서 x가 1 살 때 요 함수는 2차 함수라고 보긴 좀 그래요. 왜냐면 최고차가 4차까지 올라가 버리잖아요. 4차 함수죠. 하지만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2차 함수의 개념을 불러와서 구할 수 있다. 어떻게? 한번 잘 살펴보면요. 공통된 부분이 있는 게 보이지 않나요? 네, 예를 들어서 t라고 해볼까요? t라고 하면 x제곱 플러스 2x는 t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2차 함수 이미지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잡겠습니다. t를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라고 하자. 여기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죠. 그렇다면
함수는 y는 t제곱에 플러스 4에 t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 되고, 조금 정리를 해주면 t제곱 플러스 4t에 플러스 1이 되겠다. 근데 여기서 이 t를 이렇게 설정한다면 t의 범위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x의 범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굳이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t에 대한 함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t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면 자, 축은 x는 마이너스 1이죠.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까지 범위니까 여기가 x는 마이너스 1라 치면 거리가 1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1은 더 멀리 있어야겠죠. 1이라는 값은 x가 1일 때니까. 네, 그래서 거리가 이만큼 떨어져 있게.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이 바로바로 적용해야 돼요. 그러면 제일 큰 값은 1을 대입했을 때 1,2가 되겠고, 최소값은 네,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t의 범위를 잡을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t의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t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 t의 범위를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로 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축이 중요한데 우리가 여기서는 x축을 기준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x축에 해당하는 값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t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축을 t축에 관련돼서 생각을 한다면 이제 근데 우리가 보통 x좌표는 잘 안 쓰긴 해요. y축, x축을 잘 표현을 안 하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t축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 이차함수고요. t가 마이너스 2일 때 축이죠. 자, 요런 생각인 게 요렇게 이제 적어 본다면 자,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t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인 거죠. 그럼 뭐 이쯤 t를 2로 잡는다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대입해주면 네, 마이너스 3이죠. 2를 대입해주면 2, 네, 4 플러스 8 더하기 1이니까 13이네요. 아, 그렇다면 여기서 최소, 여기서 최대를 가지겠다. 그러면 최소값 이 스몰 m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3. 최대값 라지 m은 13. 더한다면 답은 10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치환을 해서 생각해야 된다. 자, 다음 문제는 31번입니다. 67쪽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BCD에서 두 점 AB는 X축에 있고 CD는 이참수 그래프 위에 있다. ABCD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했는데 역시 그림을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AB X축이 있는데 그리고 직사각형을 했으니까 이거 직각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안 봐도 알 수 있는 게 요거는 x 값이 같다. 요거는 역시 x 좌표 같다. 요거는 y 좌표 같다. 요것도 y 좌표가 같다. 이 정도는 이제 바로 알아줘야 되겠습니다. 둘레의 길이를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딱히 주어진 뭐 식이 없으니까 우리가 잡아주자. t 여기 지나니까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3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 길이가 t, 이 길이가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둘레 길이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AB 길이는 2t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t, 일단 둘레 길이를 계산해보면 사각형 ABCD 둘레는 2t 더하기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3에 요거를 2배를 한 게 그 둘레 길이겠다. 그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자, 바로 계산을 하자면 2에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3이 요 둘레 길이다.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된다? 최대가 돼야 되는구나. 자, 그러면 결국 요 안에 있는 값이 최대가 되면 되겠다.
그럼 결국 t에 대한 이차함수식을 생각하면 보세요. 얘가 y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3이죠. 이것도 이제 t축, x축 대신에 t축을 생각하는 거예요. 축은 이차함수의 축은 얼마예요? t 값이 1일 때다. 그럼 여기는 1, 대입하면 3이 지나죠? 그럼 최대가 4기 때문에 이 전체 값의 최대값은 8이 되겠다. 그래서 최대값은 8이죠. 네, 간단합니다. 대신에 이제 이런 식으로 임의의 t의 값을 줘서 좌표들을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자주 쓰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별로 안 길죠? 대신에 숙제, 오늘 원래 숙제였죠. 57에서 70쪽까지 부교재 수업 복습하고 마무리하십시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부교재 나온 부분의 풀이를 좀 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가 이제 96쪽까지 복소수, 2차 관소식, 2차 함수에 대한 해당하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것들만 이제 골라서 요거 해당 문제만 다 풀어보십시오. 또 이제 여기까지 해놨다고 전부 다 풀지 말고 복소수, 2차 방정식, 2차 함수에 해당하는 문제만 다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